우리나라 대물낚시계를 주름잡고 있는 낚시 전문 크리에이터 4인방. 이들이 찐으로 인정하는 숨은 고수는 대한민국에서 1번이라고 나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인정하실 분이고 대물낚시 새로운 장르를 여신 분이 수많은 낚시 추종자들을 거느린 얼레꾼 장영철. 하루에 단 3시간 강과 호수를 누비며 마리수 월척을 낚아내는 인물로 입소문이 자자한 얼레꾼. 얼레채비라는 독특한 붕어 낚시 기법을 개발한 이후 출조 때마다 역대급 조건을 기록해왔다는데요. 정통 대물낚시를 벗어나 얼레낚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얼레꾼. 그의 낚시 세계로 한 발 더 깊숙이 따라가 봅니다. 새벽동이 틀무려 남들보다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한 한 사람.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월척을 찾아 헤매는 강호 얼레꾼 장영철 씨입니다. 오늘 그가 찾은 곳은 광주의 자그마한 소리지. 낚았다 하면 준척 이상인 특급 보물터라는데요. 침수수초와 연이 보기 좋게 찌들어 있죠. 원래 이 시기에 물색이 굉장히 맑은 곳인데 이 물이 좀 금방 삭을 겁니다. 삭고 나면 물색 탁해졌을 때 떡밥으로 집어해가지고 하다 보면 살짝 후반까지도 나오는 곳이거든요. 8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대물낚시 좀 한다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거쳐갔던 그곳. 살짝 그 이상 기록 경신을 위해 오늘 한번 제대로 도전해볼 참입니다. 오늘의 미끼는 탄력 쫀쫀하게 개어둔 떡밥. 대편성하는 데 단 3초 컷. 얼레꾼 특유의 초간단 채비로 빠르게 찌를 세워보는데요. 대편성이랄 것도 없이 낚싯대 4대만으로 빠르게 붕어의 틈을 파고듭니다. 필요한 장비만 사용해 준비 시간을 최대한 줄이 약식 낚시라 할 수 있죠. 40 때부터 24 때까지 4대 편성을 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어떤 이 침수수초와 연이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블루길 입질이 많기 때문에 몇 대 안 피고 집중해서 그걸로 어떤 승부를 쳐도 많이 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집중력 하나로 해가지고. 예상보다 블루길의 성화가 더욱 심한 편. 괜히 욕심부리지 않고 낚싯대 4대에만 집중. 1타 1월척의 확률을 높여볼 참입니다. 드디어 하나 나오네. 역시나 얼레꾼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걸까요? 대편지 30분도 안 돼서 위풍당당 붕어를 낚아냅니다. 입질도 시원했고 손맛은 짜릿했고 붕어는 영롱하기만 합니다. 야, 생각보다는 고기가 좀 늦게 나온 것 같네요. 블루길 성화가 너무 심해서. 근데 이곳 붕어는 보시다시피 정말 깨끗합니다. 깨끗해. 연박 고기이기 때문에 색깔 채색도 좋고 어떤 살도 적당하니 많이 붙어 있고. 이제 한 마리 개시했으니까 이제 더 나와준다고 봐야겠죠. 얼른 방생하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수. 매일같이 낚시를 해봐도 언제나 첫 붕어가 제일 반가운 법이죠. 이쪽은 비슷하기 때문에 블루길도 많고 떡밥만 쓰고 있는데 떡밥도 아주 고탄으로 오래 붙어 있게 좀 찰지게 해서 오래 붙어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 블루길 성화에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나와도 큰 놈이 나와야지. 아무튼 이쪽 고기 채색 하나만큼은 최고네, 최고.
이것도 한 26, 7 정도 되겠네요. 오늘 뭐 카메라로 무서워하는 것인지 붕어들이 준척 사이즈로만 나오고 있네요. 아무리 예뻐도 준척은 준척, 성에 찰리 없습니다. 하루 단 3시간만 낚시하는 얼레꾼에겐 1분 1초가 귀한 법. 월척을 기다리기보단 찾아가는 쪽을 택합니다. 아빠 주소도 필요 없네. 이 저수지는 전라남도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저수지입니다. 2, 3년 전부터 굉장히 핫한 저수지예요. 연밭에 그림도 이쁘고 어떤 평지형 저수지인데도 자원이 좀 있는 저수지입니다. 월남 붕어를 비롯해 수많은 대물꾼들이 거쳐간 그곳. 사자 붕어를 낚는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면서 최근에 더욱 인기 있는 포인트라고 하죠. 천지차입니다. 빨리 방송해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물색도 그러고. 마음에 드는 포인트를 찾았으니 곧바로 전투 모드. 1일 1월척을 낚기 위해 게릴라전을 펼치듯 또 한 번 낚시 준비에 돌입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움직임. 근데 정말 수심이 안 나오네. 수심이 낮아 애를 먹는가 했더니 그새 한 마리 걸었습니다. 붕어. 이거 야 고리 들어가면 못 뺀다. 요 시계. 와, 이거 전쟁이다요. 바닥이 올척인데. 이게 박아서 오씨. 아이. 에이치. 오이씨, 목줄 나갔다. 담고 나갔어. 잡힌 지 10분 만에 떡밥이 한 수 나와주네요. 어리크 35 정도 될 것 같은데? 월척을 낚는데 필요한 시간 단 10분?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역시 현지인들 말씀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고수는 현지인입니다. 이 시간대에 고기 나온다 해서 와서 자리에 있는 데핀 지 10여 분 만에 35 정도 될 것 같은데 독립조에 나와 있는 부들 쪽에 붙여놨는데 거기서 떡밥에 나와주네요. 좋습니다. 좀 고기 나올 때부터 반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상하다 했는데 분명히 우리 제압으로는 제대로 딸려와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온다 했더니 아니 등지너미를 걸어버렸네요. 바늘 보이신가요? 얼마 전에는 저쪽 나주 쪽에서 43짜리를 꼬리로 잡았었거든요. 첫 수를. 낚시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올해만 2번째. 그것도 월척 중에 월척을 낚았으니 기분은 좋습니다. 제가 기술자인지 제가 올해 어법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월척입니다. 딱 봐도 월척 그 이상. 그래도 계측은 한번 해봐야겠죠. 딱 생각한 대로 35 나오네요. 자, 35 바늘 빼고 놔주겠습니다. 바늘 뺐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고맙네. 가시게. 제가 주로 쓰는 것은 온줄은 2호고요. 2호고 목줄은 1.5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목줄 길이를 20에서 23 정도. 어떤 목줄을 너무 짧게 써버리면 경심줄에서 인장력이 없어서 큰 고기 버렸을 때 터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또 어떤 내림 입질을 받을 때 이 목줄이 너무 짧으면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 나온 게 아니고 쿡쿡쿡쿡 찍는 입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민하게 좀 마이너스 찌맞춤 하신 분들은 대부분 전부 목줄을 길게 쓴 이유가 첫 번째가 내림 입질, 끌고 들어가는 입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쓰는 거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인장력입니다. 뭐 사자나 대물 이런 고기를 만났을 때 이 약한 목줄이 너무 짧아버리면 인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줄 길이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호수가 낮을수록 길게 써진 게 좋습니다. 목줄이 가늘수록 길게 쓰는 것 베테랑 얼레꾼의 노하우라네요.
수심이 너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그냥 밑에만큼 내렸는데도 저렇게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수심도 낮은 데다 바람까지 거세지는 걸 보니 이제 그만 후퇴할 시간이 된 듯합니다. 아까 허리급 35 정도 되는 한 마리 손맛 본 걸로 만족하고 옮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손맛도 보는 것 같고요. 시간상으로 또 업무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또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것 같고요. 남들은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 얼레꾼의 하루 일과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새벽 보통 3시 반 정도에 가게 출근해서 먼저 어제 저녁에 들어온 이 택배 이거 먼저 처리해 놓고 오전 낚시를 가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낚시를 즐기면서 생업에 소홀하지 않으려면 시간을 알차게 쪼개 써야 하는 법. 좋아서 하는 일이라 1년 365일 힘든 줄 모릅니다. 현장 가서 뭐 채비하고 뭐 하다 보면 귀중한 시간 또 뺏기다 보니까 미리서 시간 빼서 좀 점검하고 출제하는 게 훨씬 좋은 조과 쪽으로 이어질 겁니다. 채비는 간결한 바늘레 채비라고 바닥 버전입니다. 좀 약간 무겁게 해서 올라오는 입질 자체로 끼 맞춤을 해놨고요. 그냥 우리 쪽에서는 바늘레라고 하고 그냥 올림 낚시와 똑같은 그 채비로 해놨습니다. 정해진 루틴대로 착착착 하루 3시간 낚시를 준비하는데요. 가장 공들여 준비하는 것은 역시 떡밥. 또 아까운 시간도 빨리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먼저 가게에서 먼저 이렇게 떡밥을 비벼서 나가는 편입니다. 떡밥의 정성을 들일수록 하루 조과가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달려볼까요? 오늘 찾은 곳은 전남 담양에 자리한 미지의 포인트. 산란철 대물 붕어들이 모여드는 길목을 찾아 평소 낚시를 하던 곳보다 더 멀리 외진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낯선 포인트일수록 설렘은 배가 되는 법이죠. 여기 지금 자리한 포인트는 미지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지역에서만 20년 이상 했지만 좀 처음으로 한번 도전하는 곳이고 또 남들 말로는 뭐 한번 들어오면 뭐 거리 들어온 만큼 뭐 조과도 볼 수 있다 하는데 또 원래 이 산란기처럼 이런 흠통 부분이 어떤 큰 고기들이 산란하는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 길목에서 한번 도전해 보기 위해서 오늘 먼 거리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현장 상황을 쓱 둘러본 후 자신의 전략대로 대를 펴기 시작하는 얼레꾼. 산란기 붕어와 수초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법이니 우선적으로 3위대를 선택. 갓낚시와 비슷하게 떼짱 수초 옆에 바짝 붙여 대물 붕어의 입질을 기다려볼 참입니다. 정면으로 해가지고 4대, 짧게는 3m부터 5층대까지 이렇게 대편성하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채비는 간단합니다. 그냥 온줄 2호, 목줄 1.5에 찌 같은 경우는 2g입니다. 2g 접분수 소세지형 찌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수초가 없기 때문에 양바늘 채비인데 목줄은 1.5에 길이 같은 경우는 긴 줄이 한 24, 5 짧은 줄이 한 18에서 20 정도 이렇게 쓰면서 바늘은 8호입니다. 느낌상으로는 중간 36대에서 올 것 같은데 산란기철 수초에 너무 붙여놓고 끝나고 나서 보면 보통 입질이 오는 게 뭐 붕어 입질도 오지만 블루길 입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곳에서도 블루길 입질이 심한 탓인지 붕어 조항이 생각보다 주춤합니다. 처음에는 갓낚시식으로
짧게 붙지 않냐 하고 3m를 폈는데 지금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짧은 데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고기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좀 더 긴 데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니다 싶을 땐 빠르게 전략을 바꿔서 다시 도전합니다. 긴 데를 펴자마자 바로 붕어가 걸려듭니다. 들었어. 근데 느낌이 떡붕어 같으다요. 떡붕어 나왔어. 어쩐지 입질이 안 좋다 했더니 토종붕어 같으면 입질 자체가 좀 무겁고 액션 자체가 클 건데 동동거리는 입질에서 챔질했는데 잡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떡붕어였네요. 아, 토종 올촉을 바라고 왔는데 아쉽습니다. 낚았다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죠. 가시게. 붕어라고 다 같은 붕어가 아니니 아쉬운 마음이 앞서는데요. 오늘 낚시는 이제 시작. 토종 월척, 그것도 사자를 위해 다시 힘을 내봅니다. 쫙 떠나온다. 떠났어. 월척이네. 오씨. 오케이. 오, 월척입니다. 좀 전에 32대에서 40대로 채비를 바꿨는데 지금 나온 게 40대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갓낚시 위주로 했다가 고기가 좀 날이 동이 트니까 가운데로 좀 갖지 않겠냐 해서 40대로 바꾼 게 적중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만난 올촉붕어네요. 얼핏 보니 한 35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위풍당당한 토종 월척의 자태. 이런 붕어를 품에 안기 위해 매일같이 낚시를 옵니다. 오, 35가 넘네요. 36, 33, 4 정도 될지 않는데 36 나오네요. 6이 또 좀 넘겠구나. 요즘 좀 이쪽 전라도권이 정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남들이 잘 안 하는 생자리 도전을 했는데 그래도 운 좋게 역시나 예상한 대로 귀한 올촉붕어, 허리끝 붕어 한 마리 손맛 보는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도전한 미지의 포인트에서 낚은 첫 월척.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찌를 세우자마자 또다시 찾아온 입질. 크진 않네. 크기는 작아도 확실한 붕어입니다. 크지는 않고 어떤 상처가 산란하고 나서 자, 두 번째 토종붕어입니다. 월척은 안 되고 산란을 심하게 했는지 지금 회복기에 들어간 것 같네요. 산란의 고통을 겪은 흔적을 보니 안쓰럽기만 하네요. 자, 붕어를 보니 이런 라이트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비닐들이 서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산란을 좀 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또 홀쭉한 게 꽤 된 것 같고 산란하느라고 힘들었는 것 같네요. 자체가. 그래도 힘은 사이즈는 얼핏 29, 30 정도 턱걸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올촉이네. 빼빼드에서 말라가지고 올촉이 안 된 줄 알았더니 31이네요. 한쪽 꼬리가 뭐 산란의 흔적인지 아니면 뭐 큰 고기에 상처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이 살짝 잘렸지만 그래도
올척이네요. 31입니다. 자, 입질이 약해서 윗바늘은 좀 크고 아랫바늘은 아주 작게. 우리 원래 양어장에서 겨울철에 많이 쓰는 방식인데 노지에서도 이게 잘 먹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2번,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끼 바꾸자마자 2번 바꿨는데 지금 전부 올척으로 손맛을 봤습니다. 신의 한 수가 되어준 미끼 전략. 그렇지. 붕어가 쉴 새 없이 또 나옵니다. 어이씨. 넘어가 버리네. 자. 이것도 올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할라나? 될라나? 저 떡붕어 빼놓고 3마리째인데요. 피아노 솔도 이게 피아노 소리를 막 내주고 하네요. 이것도 산란을 했고요. 제가 상처들이 이제 아물기 시작한 것 같고, 그래도 힘은 한번 개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3호 올책이 됐느냐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것도 올척입니다. 31. 앉은 자리에서 월척 3마리. 머나먼 미지의 포인트를 찾아온 보람이 있습니다. 3번째 올척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빵빵하니 역시 이쪽 담양댐에서 흘러나오는 붕어답습니다. 낚으면 낚을수록 더욱 커지는 기쁨. 월척 붕어는 자연이 준 선물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가시게 고맙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올척 3마리 짜릿한 손맛 보고 일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생자리 포인트에서 단 3시간 만에 월척 3마리를 낚은 얼레꾼. 그는 이렇게 매일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본인이 느껴서 이거 좋네 나오고 맞네 하면 이게 가장 좋은 채비니 어떤 채비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하고 맞는 채비, 이게 가장 나는 좋은 채비라고. 저는 이 채비를 쓰는 게 저하고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짜 또 나온다. 또 나왔어. 그렇지. 우짜.